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시 뒤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정치부 박경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서 시정연설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박경준 기자, 오늘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될까요? 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은 656조 9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통과를 위해 국회 차원의 협력과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2024년도 예산안도 건전 재정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약자 복지와 국방 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 동력 확보 등 3대 핵심 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번 시정연설에서도 이 같은 예산안 취지를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R&D 예산 조정으로 과학기술계의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설명이 있을지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시정연설에서 어떤 내용이 이야기가 될지 많이 궁금한데, 자, 그 전에 윤 대통령이 사전 환담을 했잖아요. 이 내용도 좀 살펴볼까요? 예, 국회를 찾은 윤 대통령은 곧장 김진표 국회의장 등 국회의장단과 여야 지도부, 오부 요인들과 함께 사전 환담을 진행했는데요. 특히 지난해에는 사전 환담에 참석하지 않았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 현 정부 출범 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사실상 처음으로 소통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정부 기념식 등에서 마주쳐서 짧게 인사를 나눈 것이 전부였습니다. 사전 환담에서 어떤 내용의 대화가 오갔는지는 아직까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영수회담과 대통령을 포함한 여야 대표의 3자 회담을 제안한 바 있는데 대통령실이 사실상 이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밝혔던 만큼 20여 분간의 사전 환담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대표 그리고 여야에서도 또 수행한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 또 오부 요인들이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한 10명 넘는 인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여기서 깊이 있는 대화가 나눠지긴 좀 어렵겠죠. 그렇죠. 사실상 인사말 정도만 나눴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여기서 뭔가 좀 변화의 조짐이 있기를 좀 바라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 이른바 신사협정이 체결이 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4일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성과 야유를 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네.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도 이른바 손팻말을 붙이지 않기로 했는데요. 그동안 이러한 것들이 정쟁 유발의 소재로 지적을 받아온 만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쟁보다는 민생에 집중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사실 과거 대통령 시정연설에선 야당이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 여당에 공세를 펴왔는데요. 아주 절호의 기회였죠, 그때가. 예, 그렇습니다. 예. 민주당은 오늘만큼은 신사협정을 지키는 차원에서 시정연설에서 별도의 손팻말을 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민주당은 본회의장 대신 국회 로텐도홀에서 손팻말을 들고 국회에 들어오는 윤 대통령을 맞이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의 손에는 민생 경제 우선, 국정기조 전환 등의 글귀에 손팻말이 들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 대통령님이 지금 본회의장 입장에서 여야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면서 연단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사실 예전 같은 경우에 저희 지역에서만 보더라도 현수막 같은 경우에도 서로 이렇게 극단적인 대립을 하는 내용들이 많았었는데 지금도 좀 바뀌기는 했더라고요. 예, 여야의 신사협정을 맺은 뒤에 그러한 풍토가 좀 많이 바뀌었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가 아닌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직접 찾아가서 악수를 건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작년과는 참 많이 달라진 모습인데 지난해 시정연설과는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점이 있을까요? 우선 사실 민주당은 지난해 헌법사상 최초로,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시정연설을 보이콧한 바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고 로텐도어에서 대신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와 달리 지금은 올해는 민주당이 입장을 해 있는 만큼 작년과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예, 자 지금 대통령님도 입장을 하면서 많은 분들과 이제 악수를 나눴고 지금 작년과는 좀 다른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어떤 내용이 전해질지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생과 국가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김영주 정우택 부의장님, 또 함께해 주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이정미 정의당 대표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님,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님,
그리고 여야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이에 터잡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국제적으로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가 위축되고 있으며 올해 세계 교역은 유례를 찾기 힘든 0%대 증가율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더해 이스라엘 하마스 무력 충돌로 인한 글로벌 안보 리스크까지 겹쳐 세계 경제의 불안전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침체에 따라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둔화되고 서민 취약계층 중심으로 민생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가운데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제 안보 상황을 24시간 밀착 모니터링하는 한편 상황별 조치 계획을 점검하고 신속한 적기 대응 조치를 상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주 발표한 3, 4분기 GDP 성장률 지표를 보면 우리 경제는 작년 말과 금년 초의 전망대로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세가 증가되고 내년에는 잠재 성장률 이상으로 회복되어 주요국을 상회할 것으로는 예상됩니다.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이 회복세를 이어가는데 자동차, 조선, 2차 전지, 방산 등 다양한 품목의 수출이 개선되면서 회복세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의 회복세가 더욱 힘을 받도록 수출 및 투자 확대 노력을 강화하고 내수 회복에도 주력하겠습니다. 그간 부진했던 경제 지표가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민생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유류세와 관세의 인하, 공공요금 관리 등으로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은 주요국을 비교해서 다소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시는 물가는 여전히 높고 장기간 지속되어 온 고금리로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하여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나아가겠습니다. 아울러 서민 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정부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시장 중심으로의 경제 체질 개선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제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아울러 첨단 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금융 세제 지원을 통해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힘써 왔으며 그 과정에서 보여준 국회의 관심과 협조에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복지 정책의 최우선을 약자 보호에 두고 어려운 분들에게 국가의 손길이 빠짐없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담대한 의료 개혁, 그리고 기회발전 특구와 교육자유 특구를 중심으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미래와 미래 세대를 위한 3대 개혁에도 힘을 쏟아왔으며 특히 연금 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착실히 축적했으며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 여론조사도 꼼꼼하게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련한 방대한 데이터는 국민연금 모수 개혁을 포함하여 연금제도 구조 개혁을 위해 요긴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연금 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시장을 조성하고 근로자 전체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철저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와 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왔습니다. 최근 양대 노총이 회계 공시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러한 결정이 도출되는데 수고한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계 공시를 계기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노동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겠습니다. 노사 모두 대한민국의 미래와 청년의 미래를 위한 노동개혁에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교육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존중하고 공정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교육개혁을 꾸준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국제사회의 치열한 경쟁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성과 개방성에 기반한 인재 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 수십 년간 공고하게 유지되어 온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고 공정 입시를 실현하여 누구나 공평하게 꿈을 이룰 수 있는 교육 시스템으로 변화시켜가고 있습니다. 교권 확립을 위한 교권보호사법을 개정하여 학교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큰 걸음도 내디뎠습니다. 교권보호사법의 개정에 협조해 주신 국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보 통합과 늘봄 학교를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이 획일화된 틀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시스템을 통해 자녀들을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의 개혁에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 사회적 부담 등 그 원인이 다양하겠지만 우리 사회에 대한 청년 세대의 불안이 응집된 결과일 것입니다. 저출산이라는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려면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위해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튼튼한 안보는 경제의 초석입니다. 북한의 불법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면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미 핵협의 그룹을 가동하여 동맹의 확장 억제력 수준을 격상시켰습니다. 정부는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안보, 경제, 첨단기술, 정보, 문화를 망라한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을 구축하였습니다.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에서 긴밀히 작동하는 한미 경제안보 협력 메커니즘은 우리의 위기관리 능력을 더욱 튼튼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반도체, AI, 우주와 같은 첨단 분야의 전략 동맹은 우리 기업과 국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한일 양국의 경제 협력과 비즈니스가 이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반도체 소재의 수출 규제를 해제하였고 한일 간의 화이트리스트가 복원되었으며 통화 스와프도 재개되었습니다. 올해 한일 양국을 오간 방문객 수가 역대 최대치인 연간 1,000만 명 수준에 근접한 것은 양국 국민들 간의 상호 우호와 교류 열망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나아가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구축한 한미일 안보 경제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3국 간 첨단 기술 협력을 심화하는 동시에 인태 지역과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전략적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과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9월 각각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창 총리를 만나 자유무역과 다자주의에 대한 지지 입장을 서로 확인하였습니다. 올해 8월부터는 중국으로부터의 단체 관광이 재개되어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국과 호혜적 협력을 지속하면서 양국 기업과 국민들이 더 많은 교류의 기회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저는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두고 우리 국민과 기업이 뛰는 곳이면 세계 어디든 달려가고자 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UN 총회, 나토, G20, 아세안에 참석하여 세계 각국의 정상들과 다자 및 양자 회담을 하였고 미국, 일본, 베트남, 폴란드, 사우디, UAE, 카타르 등을 방문하여 양자 정상회담을 하였습니다. 취임 이후 1년 반 동안 93개국과 142회의 정상회담을 하였습니다. 중동 3국과의 양자 정상회담 시에 양국 기업들 사이에 792억 달러, 약 107조 원의 수출과 수주가 이루어졌습니다. (1970년대부터) 에너지와 건설 분야에서 일궈온 중동과의 협력 지평을 바이오, 의료, 스마트팜, 디지털, 원자력 그리고 방위 산업 분야까지 아우르는 미래 첨단 분야로 넓히기 위해 정부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역동적이고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에 청년 사업가와 중소기업인들이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정부의 재정 운영 기조는 건전 재정입니다. 건전 재정은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건전 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 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은 우리나라의 건전재정 기조를 옳은 방향이라고 호평하였고, 이에 따라 국제신용평가사들도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등급 유지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재정 건전화 노력을 꼽았습니다. (2024년) 내년 총 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하여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 조정하였습니다. 모든 재정 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여 예산 항목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 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이 확인된 부분을 꼼꼼하게 찾아내서 지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의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하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 지급액을 4인 가구 기준으로 162만 원에서 183만 4천 원으로 21만 3천 원 인상하였습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발달 장애인에게 1:1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에 제공하는 개별 돌봄 시범 서비스를 전국에 확대하여 24시간 지원 체제로 만들어 장애인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자립준비 청년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매월 10만 원씩 25%를 인상하고, 기초와 차상위의 모든 가구 청년들에게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겠습니다. 총 12만 명의 소상공인들에게 저리 융자를 제공함과 아울러 이분들에게 고효율 냉난방기 구입 비용을 보조하여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냉난방기 구입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치안, 국방, 행정 서비스 등 국가의 본질 기능과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더 철저하게 보장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충실히 사용하겠습니다. 묻지마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경찰 조직을 치안 중심으로 개편하고, 이에 맞는 경찰 예산도 치안 역량을 제고하는 데 중점 배정하겠습니다. 홍수 피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하천 준설과 정비를 다시 본격 추진하고, 전국 하천에 홍수 조기 경보망을 확대하겠습니다. 군 초급 간부의 단기 복무 장려금을 인상하고, 전방의 농물 관사 제로화를 신속히 추진하여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후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병 봉급은 내년도에 35만 원을 인상하여 2025년까지 병 봉급 205만 원 달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과 활동을 전략적으로 뒷받침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개발 원조 ODA 예산 규모를 6조 5천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 동력 확보에 예산 배정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해외 수주 지원을 위해 수출금융기관에 자본금을 보강하여 수출금융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AI, 바이오, 사이버 보안,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에 4조 4천억 원을 투자하고 공급망 불안정에 대비하기 위해 핵심 광물의 공공 비축도 늘리겠습니다. 출산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모 급여를 인상하고 출산 가구에 공공 분양 주택과 임대 주택을 우선 배정하겠습니다. R&D 예산은 2019년부터 3년간 20조 원 수준에서 30조 원까지 양쪽으로는 10조 원이나 대폭 증가하였으나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질적 개선과 지출 구조 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국가 R&D 예산은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개발 투자를 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첨단 AI 디지털, 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에 대한 R&D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원천 기술 및 차세대 기술 경쟁을 선도하는 데 필요한 우리 인재들의 글로벌 공동 연구에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원천 기술, 차세대 기술, 최첨단 선도 분야에 대한 국가 재정 R&D는 앞으로도 계속 발굴 확대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이끌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이 자금 여력 부족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기술 개발 분야와 인공지능, 머신러닝, 자율주행 등의 딥테크 분야에 대한 R&D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R&D 예산은 향후 계속 지원 분야를 발굴하여 지원 규모를 늘릴 것이지만 일단 이번에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마련한 3조 4천억 원은 약 300만 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배정하였습니다. 총 123만 기초수급 가구에 가구당 최대 21만 3천 원을 인상하여 총 1조 5천억 원의 생계급여를 더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월 21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한부모 가족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추가로 3만 2천 명에게 양육비를 지원하고 다문화 가정자녀 6만 명에게 연간 최대 60만 원의 교육활동비를 새로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대학생 67만 명의 장학금을 평균 8% 인상하였습니다. 최근 국가재정 R&D의 지출 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고용 불안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고 보완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최근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되어 민생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170만) 명의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 인상분과
100만 명 대학생과 청년의 국가장학금 인상분 등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674조 원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낼 국가 재정 인프라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2차 전지 클러스터 인프라 사업과 고속철, 신공항 건설 사업 등은 민간 투자의 마중물인과 동시에 경제 동력 확보에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예산 국회에서 요청하는 관련 자료와 설명을 성실하게 제공하고 예산 심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보조금관리법, 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법 등 민생경제를 활성화하는 법안에 관해서도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글로벌 경제 불안과 안보 위협은 우리에게 거국적, 초당적 협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면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국민과 함께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의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마치고 지금 국회의장단과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시정 조용한 분위기에서 보통 보면 이제 고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올 수도 있을 법한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신사협정에 맺어진 관계로 그 국본회의장에서 조용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경청하는 가운데 끝났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마친 뒤 또 여야 국회의원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국회 본회의장을 출장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지금 먼저 국무위원들과 이제 무소속 의원들,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들 차례대로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저기서 밖으로 나갈까요? 아니면 또 이제 반대쪽으로 가서 또 인사를 나누게 될까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과 한 명 한 명 악수를 하고 나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민주당 의원들의 인사를 하고 국민의힘 의원들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쪽에서 이제 이진복 정무수석이 자리를 안내하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예. 확실히 작년과는 지난해와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 내용 좀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강조했던 건 건전 재정 속 약자 복지와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 동력 확보 등 핵심 분야의 예산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656조 9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통과를 위해서 국회 차원의 협력과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2024년도 예산안도 올해와 같이 건전 재정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연금, 교육, 노동 3대 개혁에 대해서도 비중 있게 설명하며 국회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의원석 쪽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지금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악수를 나누고 있는데요. 작년하고 좀 달라진 부분들 한번 짚어볼까요? 예, 사실 작년과 가장 다른 풍경이 바로 본회의장 내의 모습인데요. 지난해 민주당은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시정연설을 보이콧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윤 대통령은 야당 의원석이 텅 빈 본회의장에서 연설을 했었는데 올해는 민주당 의원들과 시정연설 시작 전에도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이렇게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하면서 시정연설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사전환담 때 만났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도 연설 시작 전 악수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의 신사협정 결과물로 본회의장에서는 별도의 고성이나 야유, 손팻말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 자, 지금 사전환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사전환담 때 혹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이야기가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사전환담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는 이제 기자들에게 공개된 바는 없습니다. 예. 다만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와 달리 참석한 만큼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대화가 나왔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한 30분 정도 이어졌었고요. 그중에 박수가 터져 나온 게 한 20여 차례 정도 박수가 터져 나왔는데 이런 모습들이 좀 우리가 계속 이제 작년과를 비교하게 되는데 좀 달라진 모습이 아닌가. 물론 이제 그 박수는 주로 이제 여당 쪽에서 이렇게 터져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확실히 이야기를 경청하고 박수가 터져 나오고 이러는 부분들을 보니까 좀 국회가 그래도 예전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이런 느낌을 좀 국민들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신사협정을 맺은 것이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기립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좌우로 서서 윤석열 대통령을 배웅하고 있습니다. 예. 자, 윤석열 대통령 보통 보면은 이제 그 연설하실 때 좌우를 많이 살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정면을 많이 응시하면서 본인이 이제 전달해야 될 내용이 좀 집중하는 모습을 좀 보여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내년도 예산안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만큼 예. 윤 대통령이 내용 전달에 좀 더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재정 건전 재정이라는 부분을 좀 강조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적인 부분들 다시 한번 좀 짚어볼까요? 예, 내년도 예산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예산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건전 재정 속에서 약자 복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 동력 확보 등 핵심 분야의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것을 가장 강조했습니다. 예. 특히 윤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연금, 교육, 노동 3대 개혁에 관해서도 비중 있게 설명하면서 국회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아무래도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좀 이루어지다 보니까 보통 이제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 현장에서 금세 이제 저희 쪽으로 카메라가 넘어오곤 했는데 오늘은 좀 길게 좀 이렇게 넘어간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정치 지형이 펼쳐지게 될지 살짝 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야의 신사협정 관계로 본회의장에서 고성이나 야유는 따로 없었는데 네. 사실 다음 달에 이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나 방송 3법 등 여야의 대치가 있는 법안들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제 신사협정이 계속 유지될지 보는 것이 또 관전의 포인트일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아주 뜨거우실 것 같아요. 예, 정치부 박경준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4년도 내년도 656조 9천억 원 규모의 예산안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중계방송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